네, 선생님이 EBS 계속 올리다가 그냥 큰맘 먹고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선생님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EBS 올리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하지만 어 일단은 선생님이 되도록 제작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한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제자백과까지 했어요. 제자백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까지 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라는 실제 존재했는지 물음표 2개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상나라 같은 경우는 물음표였는데 요즘엔 느낌표, 과거에 존재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나라이지만 요즘에는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 변했다. 그리고 상나라에서의 핵심은 선생님은 2개를 꼽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동기였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나라다. 그 다음에 갑골문. 청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네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로 청동기가 세트였지. 청동제기 제사용품으로 신정정치 재정일치사회였다. 갑골문. 이 신정정치로부터 다 출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이 정도만 나오니까 충분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주나라는 체제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정전제와 같은 체제, 모델이 되는 나라. 그리고 이 주나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 내용은 봉건제였습니다. 주변의 땅을 봉건제로 나누어졌다. 어떤 것을 근거로 주었지? 어떤 것을 근거로 봉건제를 했냐면 바위 종법제도, 그리고 천명사상. 땅은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한테 주는 이유는 천명사상으로, 큰아들한테 적장자에게 상속을 했고, 천명사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왜 큰아들만 주냐라고 하면 큰아들이 하늘의 뜻의 명령이다, 하늘의 뜻 천명이라고 하면서 줬다라는 것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하면 치읓 철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백과. 제자백과 중에서 지난 시간에 법과는 제대로 못했는데, 법과는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를 해결하려면 법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법과 사상이었어요. 이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결국 강력한 법으로 통일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처음 배우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내용 살펴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한자를 일부러 썼는데요. 이 한자에 진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위진 남북조 할 때 진이라는 한자가 따로 있는데 그 한자는 다른 한자입니다. 진나라 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해요. BC 기원전 221년에 통일하고 206년에 멸망하는 아주 짧은 나라죠. 15년 정도밖에 정치를 안 했네요. 15년. 그러면 뭐를 바탕으로 통일했다? 법과 사상. 강력한 법이 짱이었던 거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급 운영을 할 때 잘 냅둘 수도 있고, 이인과 예를 막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 육아처럼, 아니면 그냥 노자 장자처럼 그냥 가만히 냅두는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강력한 건 강력한 처벌이에요. 그냥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엄청난 벌을 주는 그 방법으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법가를 바탕으로 한 개혁. 상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개혁했는데요. 그것으로 국력이 증대되고 통일을 완수합니다. 그 통일을 한 사람이 진왕정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진왕정이 진시황제가 됩니다.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진왕정, 진시황제는 정책을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앙집권체제 확립, 통일정책, 법가정책, 대외팽창, 토목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얘는 좀 강력한 황제다라고만 생각해도 강력하다라고 이미지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해요. 아주 강력해요. 첫 번째, 9년제를 실시합니다. 9년제. 9년제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는데요. 얘는 비교해야 될 게 봉건제랑 비교를 해야 합니다. 봉건제와 여기는 꼭 옆에다 써놔요. CF 봉건제. 봉건제는 주나라였지. 주나라의 봉건제랑은 많이 달라요. 9년제와 봉건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와 같은 경우는 땅이 있으면 주요 땅은 누가 통치하냐면 주요는 황제가 직접 통치해요. 그리고 주변 지역은 이러한 주변 지역은 누가 통치하냐면 황제의 주변 사람들이 통치합니다. 황제의 주변 사람, 황제의 친척, 형, 동생. 형은 별로 없겠죠.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황제를 할 거니까. 동생들,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이 땅을 지배했었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고 얘기했죠? 이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고 이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고 그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고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면 되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친척 관계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주 먼 사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가 봉건제로 망한 걸 봤으니까 진시황제가 첫 번째로 뭐를 실시하냐면 9년제를 실시합니다. 전혀 다른 체제예요.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똑같이 중앙 지역은 누가 통치하냐면 황제가 통치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나 봅시다. 주변 지역을 옛날에는 혈연 관계가 다스렸다면 이 주변 지역을 이제 누가 하냐면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통치합니다. 그러면 황제의 관리, 이 관리는 황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황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혈연 관계를 보냈던 봉건제와는 아예 전혀 다른 뉘앙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기존의 봉건제와 같은 경우는 어땠다? 혈연 관계를 그냥 보냈기 때문에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9년제 체제에서는 어때? 이 주변 지역을 제대로 통치 않으면 황제가 관리를 잘라버리는 거지. 관리를 자르고 다른 관리를 파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을 배치하겠지. 진시황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합니다. 볼게요. 9년제를 실시해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 그 다음에 통일정책을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아주 혼란한 그 시기에는 모든 게 다 달랐어요.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나라마다 어떤 것들이 달랐나 봅시다.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나라마다 도로 달랐어요. 수레폭 달랐습니다. 화폐 다르고 도량형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불편해요. 그죠? 다 다르면 불편합니다. 나라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화폐도 다르고 그럼 환전을 해야 되죠. 수레폭도 다르면 애초에 바퀴가 다니는 이 폭이 다르면 잘 안 맞습니다. 되게 굴러가지 않아요. 문자도 틀려요. 다 틀리는 거야. 막 도로도 다 틀려. 그러니까 이 진시황제가 야 불편해. 다 통일시켜. 통일시키는 왕이 진시황제의 정책입니다. 모두 다 통일시켜요. 화폐는 반양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자로는 이게 반자거든요. 반양
이렇게 반량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원래 화폐의 모양이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화폐의 모양을 똑같이 그리고 하나의 화폐로 이용한 거죠. 그 화폐의 이름은 뭐예요? 반량전이에요. 반량전. 반량전은 이 진나라 때만 있었기 때문에 반량전이 나오면 진나라임을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도 통일합니다. 전서체라고 하는 글씨체인데요. 글씨체도 통일하고 화폐도 통일하고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과 정책을 핍니다. 강력한 법과 정책. 사상을 통일시켜요. 분서갱유라고 하는데요. 법과 말고는 전부 다 없앱니다. 실용적인 것 빼고요. 그리고 유학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책을 태우고요. 볼게요. 분서갱유. 학술. 저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거두어들여 불태워야 합니다. 가져도 좋은 것은 의학, 전복, 농사에 관한 서적. 그러니까 실용적인 책 말고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유학자들. 왜냐면 그 유학자들이 자꾸 진시황제가 뭘 할 때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아예 싹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시황제는 이사의 상소를 허락하고 시서와 백가의 저서를 몰수하여 불태우고 비판하는 자들을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 분서라는 말은 책을 불태웠다라는 얘기고요. 갱유라는 말은 유학자들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분서갱유. 강력한 법과 정책. 자기의 사상이 아니면 다 없애버립니다. 요즘에도 쓰는 말이에요. 강력한 이것은 통제하는 것이다. 분서갱유냐? 21세기의 분서갱유냐? 막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분서갱유. 진나라 때 일이지요. 그리고 대회 팽창합니다. 흉노라고 하는 아주 오랑캐들을 내려오는 오랑캐들을 확 물리쳐버립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하죠. 그리고 이때 황포한 영토는 중국 영토의 원형이 됩니다. 진나라의 가장 큰 의의는 최초의 통일입니다. 최초의 중국 통일. 결국 이 최초라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통일되는 나라들은 다 진나라의 체제를 꿈꿔요. 진나라의 영토만큼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진나라와 같은 통일 정책을 피고 싶어 합니다. 최초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은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이 진나라 이런 진나라 강력한 법과 정책으로 일단 반발이 너무 심했고요.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이게 병마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달랐다고 해요. 그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무덤, 그 아방궁 이런 거에 오지게 돈을 쓰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막 가져다 씁니다. 이때는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 쓰면 처벌하지 않아요? 돈도 주지 않아요? 그냥 일 부려먹는 거예요. 일 부려먹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었겠지. 그리고 진나라는 진승 오광의 난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는 강력한 법과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강력한 법과 정책. 이 강력한 법과 정책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오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리장성을 축조하러 가는데 이 공사장에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공사장을 못 간 거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못 건넜어. 그래서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랑 오광이라는 사람이 강을 못 건너서 이 만리장성 도착을 못 했는데 이때는 만리장성 그 공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코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대. 강력한 법과 정책이야. 법을 어기면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진승이랑 오광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우리 반란 일으키자 해서 그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진나라를 무너뜨리게 돼요. 네, 진나라 어땠나요?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최초의 중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최초로 통일했고 그 통일한 이 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 했고 통일 정책 강력하죠. 통일 정책은 필요했겠어요.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법과 정책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법과 정책을 적용하려고 했고 대외적으로 팽창하면서 중국 영토의 원형이 되었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행했다. 이게 이제 한계점이죠. 굳이 이렇게
막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했대요. 불로초. 늙지 않는 풀입니다. 세상에 늙지 않는 풀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꿈꿨습니다. 진시황은. 그리고 죽게 됐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승오각의 난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중국사는 이 초성에 힌트가 많다고 했죠? 진나라, 지읒. 진나라, 여기. 멸망하는 이유, 진승오각의 난. 진, 이렇게. 힌트. 그냥 웃어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그 다음, 선생님이 지도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도는 한나라의 지도입니다. 한나라. 이 역사 문제에서는 지도만 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지도 주변 국가나 지도의 모양을 보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한이라는 나라가 없어도 주변에 고조선이라든지 흉노라든지 남월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봤을 때 이 나라는 한나라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서쪽으로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안식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지도의 형세를 이룬 우리 한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둔황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인데요.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처 밝혀야겠군요. 이 지도의 출처는 아틀라스 중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네. 진나라가 멸망하고 또 혼란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혼란한 시기를 다시 통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초나라와 한나라. 초나라의 짱은 누구였냐? 항우였습니다. 한나라의 짱은 누구였어요? 유방이었어요.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 이게 그 유명한 초한지고요. 초한지고, 그리고 장기. 우리 그 장기 게임 하잖아요. 초나라, 한나라. 초록색이 초나라고 빨간색이 한나라죠. 이 장기, 지금 그 장기, 그 게임의 이 배경이 되는 게 이 초한지입니다.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초한지라는 소설도 있고요. 장기. 이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굉장히 막 진짜 막 위기의 상황, 끝까지의 상황. 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이 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죠. 원래 잘 나가던 인물은 항우였다고 합니다. 근데 끝에 최종으로 이제 통일하게 되는, 그러니까 최종의 승리자는 유방이었다고 하죠. 이 항우와 유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교훈이 많이 남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방이라는 사람이 겸손했고 끝까지 잘하려고 노력했던 반면에 항우라는 사람은 좀 자만했고 본인이 좀 더 강력했기 때문에 되게 자만했고 끝까지 그 꼼꼼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선생님이 더 깊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 초한지라는 소설의 어원이 배경이었고,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 사면초가라는 뜻 구체적으로 알아서 유튜브 댓글 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초한지의 내용 간단히 찾아보기. 왜냐면 중국사에서 되게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우와 유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간단한 과제며 숙제입니다. 볼게요. 이제 이 이야기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 한나라의 뼈대 우리 그때 봤었지. 한나라 하면 너희 머릿속에 전한, 신나라, 후한.
전한에는 고조 유방 무제, 신나라는 왕망, 후한은 광무제라는 사람을 기억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 뼈대 선생님이 쪽지 시험 봤던 이것을 뼈대로 두고 나머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정말 세계사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고조 유방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유방과 항우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유방이 이겼다. 그리고 한 고조가 건국합니다. 유방이 장안에 도읍을 세워요. 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군국제. 군국제는 뭐냐면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한 거예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봉건제는 뭐였냐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뭐였냐면 특징이 혈연을 울타리로 둘러쌌다.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싼 보낸 사람들이 뭐였다? 혈연 관계였다. 진시황이 시행했던 군현제는 뭐였다?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누구를 보냈다? 황제의 사람을 보냈다. 관리를 보냈다. 그러면 이것을 절충한 군국제는 뭐냐? 군국제는 진짜 말 그대로 절충한 겁니다. 군국제. 한번 경계선을 그어볼게요. 군국제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겁니다. 가 뭐냐? 중심은 누가 통치해? 당연히 황제가 통치하지. 그리고 일부분은 봉건제처럼 혈연 관계를 보내고 일부분은 누구를 보내는 거야? 일부분은 관리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진짜 절충이니까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 봉건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봉건제는 황제의 힘은 약해지지만 그 혈연 관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군현제의 장점은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황제 마음대로 황제의 입맛에 맞는 관리를 보내기 때문에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지. 군국제의 장점은 뭐겠어요? 주변에 진짜 좀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의 불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지역에는 관리를 파견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는 이 모든 체제의 장점만을 합친 체제가 군국제입니다. 한 고조 유방의 정책이지요. 그 다음에 평성의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평성의치는 흉노에 물자를 제공하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흉노와의 관계는 한 번 더 정리할 텐데요. 북방민족과 이 중국 한민족의 이 싸움은 굉장히 계속됩니다. 근데 흉노와의 전쟁이 이때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진시황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이겼지만 한 고조 유방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돈으로 때워요. 물자를 막 제공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후에 뒷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간단히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면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단번에 다루는 것보다 여기까지, 오늘은 무제 전까지 배우는 게 중요할 무제 전까지만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 주나라는 봉건제 시행했죠. 진시황제는 군현제 시행했습니다. 한고조는 군국제,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체제를 사용했고, 한무제는 군현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한무제의 정책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진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한 고조 유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다. 최초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징성이 조금 또렷이 존재한다. 이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법과 정책이었다. 이 법과 정책으로 통일했던 이 진나라는 역시 계속해서 법과 정책으로 통치한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 했다.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현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최초로 통일했기 때문에 각각 나라마다 다른 이 체제를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도로, 수레폭, 화폐, 도량형, 문자를 다 통일하려 했고 강력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강력한 사건이 있었죠. 대외적으로 팽창했습니다. 흉노족을 싹 눌러버리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했고 그 자체는 중국 영토의 원형이 되기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게 진나라였다.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병마용, 아방궁 이러면서 이 진시 왕자는 불로초를 막 찾아다니면서 늙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이걸 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죠. 늙지 않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이재용도 이건희도 죽었고요.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도 죽었고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 진승 5강의 난. 봉건제하고 군현제, 군국제 이 체제는 좀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이 시기에서 이 앞에 중국사 첫 부분에서 되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군현제가 뭐고 봉건제가 뭐고 군국제가 뭔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한나라. 그 초원지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사면초가 뜻 모르면 꼭 정리해 둡시다. 이 정도는 한국 사람이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기. 한나라의 뼈대를 두고 수업을 더 이끌면 된다.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 이 정도는 일단 정리해 놓고 뒷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무제랑 신나라 후하는 그리고 한나라의 문화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도 종일쌤, 진나라, 한나라. 이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네요. 두 번째 시간은 또 영상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